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추천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더덕님과 기피디님과 함께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노력을 네. 노동력을 줄여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불확실한 날들을 살고 있다면 읽어보면 도움이 될 책으로 이제 불확실한 날들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확신은 어떻게 삶을 움직이는가라는 책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책인데요. 인용된 문장을 읽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제가 파도타기식으로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는 과도기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아름다운 지적 여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약간 아티스트 회가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과도기를 아름다운 지적 여행이라고 표현하더니 흔히 과도기를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네. 그래서 항상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을 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되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막막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책이 이러한 제 심경을 심심찮게 달래주는데 도움이 됐고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네, 더불어서 무언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문장들이 되게 많았는데 약간 이 책이 되게 철학책 같아서 생각할 수 있는 문장들이 되게 생각해 볼 만한 문장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이 필사하면서 이 책이군요. 페이지가 이제 21페이지에 나왔는데 네, 어느 부분을 생략하고 축소해야 할지 엄두가 안 나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필사한 내용들을 전부 공유할 수는 없겠지만 가슴을 울린 좋은 문장들을 최대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더덕님이 읽어드릴게요. 네. 불확실한 상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우리는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까봐 두려워한다. 너무 무리수를 두는 건 아닌지 아니면 너무 소극적으로 임하는 건 아닌지 두렵기만 하다. 그러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두려움은 우리의 주의력이 고양되었다는 표지다. 그러므로 문제는 두려움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다 보니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킨다는 사실이다. 네, 이 책에서도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게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네. 우리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과 다르게 살았더라면, 만약에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가자는 길이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더 나쁜 상황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더 이제 그런 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 같고 이게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나쁜 일이 생긴다가 아니라 생길 일은 생긴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어차피 일어났을 일이다. 어떤 형태로든 그게 모양을 바꿔가면서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되게 도움이 되네요. 네, 굳이 그거에 매달릴 필요 없이 그러니까 과거에 매달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거를 잊지 말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미래에는 내가 같은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정도인 거지 그거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됐을까에 너무 매여버리면 안 되지 않나. 너무 경우의 수를 생각하다 보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건 잘못하면 남 탓으로 가기도 하고 네. 아니면 자기 탓을 너무 하면서 무너져 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무슨 격언을 이 책인지 그 전 책인지에서 격언이 있었는데 과거가 다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과거에는 뭐 다 모든 게 최악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 뭐 하여간 되게 격언이 되게 많았는데 미화가 된다고 얘기를 맞아요. 하죠. 과거를 기억 속에서. 미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 10년 뒤면은 지금 현재의 모습도 미화돼서 아주 아름다운 과거가 될 거라고 맞아요. 이런 말도 있었고요. 네. 근데 또 미래가 예를 들어 10년 후의 모습이 지금보다 너무 나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겠죠. 그때에 대해서 더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그때가 좋았지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그래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같은 것도 다르게 맞아요. 보는 거죠. 다르게 보니까. 엄청 고생하면서 달려왔던 사람들은 보통 과거를 막 추억하진 않는 것 같고 뭔가 열심히 달리지 않았던 분들은
과거가 그때가 좋았지라고 회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인 경우도 좀 본 것 같아요. 막 달려왔던 그 모습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뿌듯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그때 내가 너무 게을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망가졌어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도 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건 그게 다 있는 공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도 후회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전 어떻게 살아도 후회하고 어떻게 살아도 미워할 수 있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인간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한 선택보다 선택하지 않은 다른 옵션이 더 좋았을 거라고 가정하면서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생각하다 보면 현재에 집중할 수 없고 만족할 맞아요.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혹시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고 아시나요? 네, 알죠? 네. 그분은 이제 모든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새로운 존재라면서 우리와 같은 삶의 상황에 놓인 사람은 오직 우리밖에 없으며 인생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만난다 해도 그것이 꼭 우리의 잘못 때문에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스스로 계산하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어우러짐으로써 매 순간 우리에게 행동의 여지를 마련해 준다고 했다. 그래서 엄청나게 따뜻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수단으로 진정 노력하고 있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늘 잘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것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현재 상황과 화해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다. 불가피한 것을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는 열린 사람이 되며 아직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도 손을 내밀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불행으로 여겨지는 것이 며칠 뒤 또는 몇 년 뒤에는 행복한 섭리로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도이 음악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아도이는 저에게 이제 검정치마를 전도해준 친구가 이제 좋아했던 그룹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듣다 보니까 이제 같이 좋아하게 됐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 같이 나와서 방송을 해보지 않겠냐 이랬더니 아주 칼같이 거절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아도이를 더 저보다 많이 알고 더 많이 좋아했던 그런 것도 있고 공연도 많이 다녀서 좀 에피소드가 많지 않을까 했더니 그런 거 없다며. 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곡은 아도이의 레몬 듣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네. 네. 저는 이 부분도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여기 좀 읽어주실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도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산책을 즐기고 친구들과 좋은 만남을 마련하는 일을 그 자체로 즐기지 못한다. 우리는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즐거움을 부가가치를 약속하는 재충전이라고 그 다음 일을 더 잘하기 위한 휴식과 회복의 일이라고 변호한다. 그러니까 꽃의 아름다움 자체를 만끽하고 산책도 그냥 즐기면 되는데 친구랑 그냥 놀아도 되는데 그거에 굳이 의미 부여를 하는군요. 재충전의 시간이다 이러면서.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휴식조차 재충전이라는 말로 포장하려 들면서 마음껏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만끽하지 못하는구나. 항상 쓸모있고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지만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릎을 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읽어보면 현재를 개선해야 하는 결핍 상태로 보고 미래의 보상을 기대하는 한 우리는 진정한 충만을 경험할 수 없다. 봄의 아름다움은 여름의 결실과는 무관하다. 벚꽃은 만난 벗지가 되기 위해 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계절에 피어나는 것이 합당하기에 피어난다. 네, 마지막으로 아이가 아이인 것은 성공적인 직장인이나 훌륭한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아이로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좀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사람들이 다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뭐 성공적인 어른이 되지 않는다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거로 하자면 이런 과도기적이나 이런 애매모호한 불확실한 상황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부분도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어른이 어른의 잣대로서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아이들의 하루를 어른 시각에 유용해 보이는 일정으로 꽉 채우면 아이들은 자기들 본연의 과제를 더는 수행할 수가 없다. 맞아. 요즘 아이들 너무 불쌍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된 딸아이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제 1학년이 된 후로 이제 허겁지겁 이제 학원이라는 걸 보내기 시작했는데
하나둘씩 이제 늘어나다 보니 어른이 봤을 때는 생산성 있어 보이는 활동들로 채워지긴 했지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이제 학원을 적게 보내는 편인데도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봐 아무것도 안 보내고 학교 생활만 하면 뒤처질까봐 이런 불안 심리가 발동해서 이제 학원을 급하게 알아봐서 다니게 됐던 것 같기도 해요. 사교육을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나가 얼마나 손쉽게 바뀔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근데 제가 또 이제 아이를 너무 아무것도 안 보내기에는 제가 이제 얘가 12시 50분에 오는데 얘를 이렇게 맞아. 그래서 보내는 것도 있어요. 저도 그 목적으로 잠자기 전까지 씨름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예 어릴 초등학교 내내 2가지는 무조건 보냈는데 저 지금 2가지 보내고 있어요. 피아노랑 태권도만 보냈어요. 저도요. 피아노랑 태권도만 보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종이접기 이제 일주일에 하나 보내고 네. 있는데 안 그러면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엄마도 살아야지. 네. 이게 그렇게 해서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네. 또 죄책감을 느낄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쉬려고 애를 학원을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엄마도 아니라 쉬어야죠. 그것도 맞는데 네. 죄책감 느끼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예전으로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집에 안 있었어요. 그죠. 밖에서 노느라고 네. 집에 들어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밖에서 애들이 놀 애들이 없으니까. 저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놀이터에 아무도 없어서 학원을 보낸 것도 있어요. 거기라도 맞아요. 가야지. 태권도 학원 가니까 친구들의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지나가면서 다 인사해요. 맞아요. 제 태권도 다니는 애라고 다 맞아요, 인사해요. 맞아요. 아는 애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부모님들이 죄책감 느낄 필요 없고 원래 뛰어놀아야 되는데 맞아. 지금은 뛰어노는 곳이 태권도 학원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학원 스케줄 다 끝나고서도 저희 아이는 맨날 1시간, 2시간씩 놀이터에서 놀기 때문에 한 좋네요. 7시, 7시 반까지 꽉 채워서 놀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아주 훌륭하네요. 노는 거는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네. 학원을 이렇게 많이 보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딱 수학 그래서 1학년인데. 네. 지금 보내시는 데가 맞는 거라고 봐요. 피아노 학원 가서 피아니스트가 되라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태권도로 보내는 것이 태권도 선수가 되라고 보내는 게 아니고 네. 태권도 학원이 모든 걸 다 해주는 곳이더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보내는 픽업도 거죠. 해주고요. 맞아요. 네. 뭐 줄넘기도 시켜주고 뭐 그래서 좀 뛰어놀으라고 보냈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여기 주변에 보면은 애들이 막 6, 7개씩 다녀요. 외동인 애들이 엄청 많고요. 저는 그래서 재력이 남다르다 생각했는데 외동이었더라고요. 이렇게 애한테 올인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맞아요. 저도 공감입니다. 맞아요. 저희도 외동이지만 살짝 남의 집 아이처럼. 저도 남의 집 아이를 기억하겠어요. 남의 집 아이, 옆집 아이. 네. 너무 예쁜. 남의 집 아이는 그냥 기대가 없기 때문에 뭐 작은 행동을 해도 귀엽고 예쁘고 맞아요. 칭찬하게 되고 되게 허용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네. 남의 집 아이를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 더덕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을 읽고 음악 또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자기 확신과 자기 의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으며 불안을 피하기 위해 성급하게 차선으로 결정하는 법이 없다. 그는 감정 상태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정말로 맞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실험하고 아이디어를 갈고 닦는다. 또한 처음에 잘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계속한다. 이것이 바로 건설적인 불만족이다. 아이들이 그러죠. 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뭐 뛰어다니다 맞아요. 또 네. 애들이 만약에 처음에 첫 걸음을 뛸 때 기어다니다 걸을 때 내가 처음부터 잘 걸어야 되는데 라든가 내가 처음부터 모델 워킹을 해야 된대. 아니면 내가 옛날 사람 티난다. 잘 뛰어야 되는데. 볼트처럼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한 발도 못 뛰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외국어를 쉽게 더 잘하게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맞아요. 이게 어른들은 이거를 한 문장 뱉으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오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화 타이밍을 놓치고 이러는데 그게 이유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한마디를 하면 부모들은 뛸 듯이 기뻐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영어 한마디라면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게 큰 것 같아요.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가진 않았지만 그때 유일하게 갔던 배낭여행에서 그냥 막 던져도 다 알아듣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막 도와주는데 오히려 한국에 오니까 제가 영어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쟤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약간 집중하는 맞아요. 분위기가 있어서 좀 정제돼서 잘 말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말을 못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안 좋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그냥 막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더라고요. 맞아요. 심지어 우리 친정엄마 생각이 나네요. 우리 아이를 그 낳을 때가 그 해외에 저희가 있었어가지고 네네. 거기를 잠깐 그러니까 한 3주 전에 와가지고 낳을 때 병원에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다른 중국 아줌마가 애를 낳아가지고 중국 할머니도 와 있고 네. 우리 엄마 한국 할머니가 와 있는 거죠. 두 어디서 분이서 나오셨어요? 미국 산호세에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파견 근무가 있어가지고 네. 따라갔다 거기서 이제 임신하고 네. 이제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도움 없이 낳으려고 했더니 약간 거기는 산후조리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친정엄마가 우리나라가 엄청 잘 돼 있대요. 그렇죠. 왔는데 거기서 두 할머니가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대화를 잘 하시더라고요. 네. 두 분이서요. 네. 이게 바디랭귀지 이런 분위기 이런 게 진짜 그러니까요. 언어를 너무 겁내하지 않아도 되는 게 무대 보면 다 통해요. 맞아요. 이게 표정, 분위기, 제스처 이런 걸로 다 알아듣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언어가 소통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근데 너무 그런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문법 중심. 저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치지만 정말 짜증나요. 문법 중심으로 가는 저는 사람들. 단어로 말 잘할 자신 있거든요. 네. 근데 단어를 너무 몰라. 그게 이제. 근데 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단어 그런 되게 쉬운 단어를 쓰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어려운 단어 안 써요. 아니, 그 중학교 때 그 교재만으로도 프리토킹을 할 수 있대요. 그때 공부 안 한 게 지금까지. 아닐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하다 보면 문장을 만들고 단어를 만들면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신경을 쓰는 거죠. 단어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단어를 너무 안 외워놔서.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풀어서.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쉬운 동사를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뭐 전치사랑 결합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걔는 또 너무 그게 언어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get이나 뭐 이런 거 쓰면 거의 다 통하니까. 특별한 거 없거든요. have 뭐 이런 거 엄청 쓰고. 이런 거 쓰면 되니까. 옆으로 영어 공부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네. 아도이의 도미노랑 안티히어로 듣겠습니다. 저 이 두 곡 진짜 좋아합니다. 네, 음악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어른이 될수록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안정적이고 확실한 상황 속에 놓이길 바라기 때문에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되고 위험을 감수하려 들지 않는 건데요. 이게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것도 이런 심리가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애매모호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꽤 답답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하고 안전한 직업을 찾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싫은 일은 죽어도 하기 싫어서 좋아하는 일로 직업을 삼고 일할 궁리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겉으로는 굉장히 개성을 발휘할 수 있을 듯한 인상을 주는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알고 보면 매우 사적인 일에까지 사회의 다수가 하는 대로 따르며 살아가고 있다. 특이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위화감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순적이게도 우리는 개인적인 의식과 감정을 지니고 있지만 집단적인 의식과 집단적인 감정에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우리가 하는 이 선택이 결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면서 주체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많이 다수의 의견과 환경에 휘둘리는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한 결정이 정말 나 스스로 한 주체적인 결정이 맞는 걸까? 나한테 맞는 이런 합리적인 결정일까? 멈춰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문장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없으며 모든 불행을 막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기본 신뢰감이 전제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감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책 확신은 어떻게 삶을 움직이는가에서 확신이 있어야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약간 연장선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책에서도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버리고 바꿀 수 있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이 우리를 후려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으로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이 견딜 수 없이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이것 또한 삶의 또 다른 형태라는 거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이제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모두의 문제임을 알고 스스로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를 할게요. 네. 이제 어떠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압도되어 몸을 사리는 대신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을 꾸리고 살아낼 수 있는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해내고 운명에 뛰어들어 이런저런 행동을 취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도이의 세인트와 그레이스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